월요병이 좀 심한 월요일이 되고 있는데, 일단 왜 뭐, 피곤했어요, 주말에? 그냥 누워 계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일단 그 방탄 콘서트를 기다리느라고 아,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한 것도 있고, 아이, 본인이 네. 왜 기다려요? 그냥 왜- 하는 건데 뭘 왜 피곤해.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아니, 괜히 왠지 모르게 뭔가, 나도 올림픽 선수 아닌데 올림픽 개막 기다리는 그런 느낌처럼 엄청난 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네. 언제 이런 꼴을 다시 볼까 싶어갖고, 골? 네. 네? 말 잘하세요. 골이라니. 아니, 뭐, 난 이게 좀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니까. 예, 이런 꼴을 볼까 싶어가지고 기대치를 갖고 많이 기다렸고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일단 만족스럽지 못했죠. 일단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의 큰 행사를 치르는데 크게 한 건의 불상사 없이 완벽한 통제를 해낸 데 대해서는 좋은 의견들, 그러니까 칭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언론이나 마케팅 하는 애들이 너무 설레발을 쳐버려갖고 26만하고 4만은 너무 차이가 큰 거지. 근데 사실 그러니까 설레발이 맞았던 게 너무 그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니까 사람들이 다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진짜 무서워서. 네. 왜냐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26만 모인다 그러면, 그것도 도시만 안에서 모인다 그러면 내가 외국인이라도 TV 보지 안 갑니다. 근데 넷플릭스에서 한다니까 또. 문제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31단계가 넘는 어떤 조치들, 검색을 강화를 하고, 또 그 안에서 그런 설레발들 때문에 주변에 가게나 편의점이 뭐 평소 물량의 800배 가까운 물량을 주문했는데, 막상 편의점에 접근도 못하게끔 동선을 완전히 통제해버리는 철저한 통제를 통해가지고, 그분들 바나나 우유 몇천 개씩 남았다고 하잖아요. 김밥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약간 우리가 하이브나 넷플릭스의 상술에 속아난 느낌은 좀 있다라는 부분은 좀 서운하더라고요. 어찌됐거나 역대급 콘서트였고, 40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 신기록을 세웠고, 190개국에서 아마 수억 명의 인구가 동시에 이 방송을 보면서 역대급 퍼포먼스가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 이 와중에 또 넷플릭스만 돈 벌었나요? 넷플릭스만 승자였고,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이나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측치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하고 시민 불편을 끼친 점도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요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방성을 좀 주든가 아니면 허가에 대한 어떤 사전 선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의 한류와 문화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흔들었다는 면에서는 이게 매우 의미 있는 행사이고, 당연히 국가적으로 이렇게 동참을 해야 되는 또는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와중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케팅이라든지 통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너무 심하게 했던 부분, 안전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 그 외적인 부분 안에서는 너무 우리가 그냥 이태원 참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너무 믿지 않았다. 조금 더 개방성 있게 우리 촛불 집회하듯이 좀 오픈성 있게 좀 열어놓고, 옛날에 월드컵 축제 때나 그때도 사고 한 건 없었거든요. 이런 모임들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을 좀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행사 사고 없었고, 그다음에 행사 굉장히 깔끔하게 네. 그 뒷자리가 사람들이 너무 질서정연하게 잘 세계적으로 해줘가지고. 처음 있는 일이라죠. 그 정도 인파가 지나가는데 쓰레기 한 점이 남지 없고. 않았다라는 그게 점에서. 최근에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 그 뒷모습하고 적나라하게 딱 대비가 됐어요. 네. 오스카 시상식 이후에 그 자리가 완전 쓰레기 더미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건 문제 있다 이러고 나왔는데, BTS 공연 이후에 너무나 깨끗한 모습하고 딱 대비가 되면서 역시 한국이 최고다. 예.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이름이 안전인데, 예? 그 회사 이름이 안전인데, 그 회사에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난 또 화재 사고가 주말에 있었던 거죠.
대통령도 직접 가보시고 지원에 대한 약속도 했습니다만 이 회사가 매출이 1,000억이 넘는 회사고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엄청 자동차 업계에서는 유망한 업체인데 수십 개국에 수출도 하는 업체인데 나중에 사고 원인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건물 안에다가 직원들 편의시설로 해가지고 불법으로 한 100평 이상을 증축해가지고 거기에 휴게실이나 헬스장 같은 것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증축을 해놓은 거라 등기상에 없는 건물이다 보니까 스프링클러나 화재 대책이 전혀 안 돼 있었던 거고 당시에도 화재 경보기가 계속 울렸는데 그동안 오작동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경보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양측이 신호처럼. 14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9명 이상의 헬스장 안에서 경보를 무시하고 대피를 안 했다가 피해를 당하는 요런 사실상의 인재나 다름없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뭐 화재가 더 이상 번지지 않게끔 미리 막아냈던 소방당국이나 정부의 노력은 가속 소방당의 노력은 가상합니다만 애초에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또 이와 같은 불법 중축을 통한 안전 불감증이 또 이만한 인명 피해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언론이 이 사고를 들여다봄에 있어서 이렇게 짚어줘야 될 주요 맹점들을 짚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로 인한 앞으로 자동차 생산 손실이 우려가 되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이와 같은 안전 불감증이나 안에 불법 증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사상자도 막 뭉뚱그려갖고 70여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망자나 피해 원인, 사망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안 하더라고. 그걸 딱 보는 순간 옛날 2000 그 물류창고 화재나 그 전지회사 화재 같은 형태로 해갖고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것도 언론이 업주 보호하려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핵심을 안 짚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고귀한 인명의 손실이 있었던 점 너무 안타깝고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정부가 먼저 선보상을 하고 나중에 구상을 해라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만 사고의 원인부터 그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그리고 이와 같은 재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할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류의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적인 소방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설비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업체가 하청업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기업에서는 사실은 내일 아닌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건데 근데 사실 합청업체도 그게 있잖아요. 대기업에서는 맨날 하청업체한테 이거 돈 줄여라. 이거 좀 싸게 해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안전 기준이나 환경 규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이나 LG하고 계약을 맺더라도 유럽 국가가 맺더라도 중요한 건 LG나 삼성의 하청 업체가 이 유럽의 환경 규제나 이런 것 안전 규제를 정확하게 지키는지까지 다 확인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백이 단순히 삼성하고 LG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이 하청 업체들까지 정확하게 지키는지까지 다 점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폰의 외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공장들조차도 아이폰 본사에서 상당히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깐깐하게 규제를 다 이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이제 규명하기가 쉽지는 않아. 사실 거기가 불법 건축물이고 1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게 불법 건축물이 아닌 정식 승인만 받았더라도 최소한 창문이라도 뚫어놨을 거예요. 대통령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야. 2층인데 사람들이 왜 탈출을 못했냐는 거지. 창문을 내면 불법으로 증축한 게 들킬까봐 그치. 창문을 닫아버린 바람에 유독가스나
화마를 피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위에는 다 공장 시설인데 뭐 일반 아파트처럼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안전 불감증을 우리 스스로 사실은 되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화재 경보기가 자꾸 오작동을 일으키니까 이제 또 이제 오작동을 일으키니까 애들은 어떻게 밖으로 나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거 오작동이니까 그냥 있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아버지가 이제 소방관이야.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엄청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안전에 있어서는 보수적이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오작동을 자주 일으키면 빨리 이걸 돈을 들여가지고 고칠 생각을 안 하고 학생들한테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쁜 거다. 그러면서 자기 딸한테 무조건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오작동이든 뭐든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정반대 개념으로의 그 어떤 행사가 또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BTS였고 하나는 대전의 화재 산업이었던 거죠. 그러네요.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다 과유불급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거나 이건 역시도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컸고 그에 맞춰서 반성과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우울한 주말을 보내게 만들었던 사건 두 개 얘기해봤습니다.